야, 임신부가 어떻든 상관없어. 우리 앞을 가로막으면 다 치워버리는 거야. 오늘 밤 이 도로는 우리 세상이라고! 이 끔찍한 말을 내뱉은 건 28살의 김민준이었습니다. 강남 일대를 휘젓고 다니며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폭주족 무리의 리더였죠. 그의 뒤로는 15대의 개조된 오토바이들이 요란한 굉음을 내며 위협적으로 늘어서 있었어요. 각자의 바이크에는 불법 개조된 머플러가 달려 있어서 밤거리를 온통 소음으로 뒤덮고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뒷배경을 믿고 지금까지 수차례 경찰서에 끌려가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그를 더욱 오만하고 포악하게 만들었죠. 특히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 임신한 여성이나 노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향한 최소한의 배려나 양심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한편 그로부터 200m 떨어진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는 68살의 박철수 할아버지가 20년 된 낡은 흰색 소나타 운전석에 앉아 계셨어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고 계셨죠. 회색빛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 그리고 편안한 운동복. 차림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날카로움과 깊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핸들을 잡은 손의 굳은 살들은 단순히 운전만 해서 생긴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25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부대인 707특임단에서 추격전 전문가로 활동하셨던 분이었어요. 당시 그분의 별명은 고속도로의 귀신이었습니다. 어떤 속도로 도망가는 범인이든 어떤 험난한 도로 상황이든 반드시 붙잡아내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수많은 테러범들과 국제범죄자들을 추격해서 체포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전설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25년 전 마지막 작전에서 동료 한 명을 잃은 후 그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선택하셨어요.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며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온화한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임신 8개월째인 이수진 씨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35살의 수진 씨는 임신으로 인해 몸이 무거워서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이 늦은 시간에는 빈 택시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배가 많이 불러온 상태라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서 벤치에 앉아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굉음을 내며 나타난 폭주족 무리 때문에 거리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15대의 오토바이들이 일렬로 늘어선 채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차들은 무서워서 길가로 비켜섰고 보행자들도 모두 숨어버렸어요. 폭주족들은 이런 반응을 보며 더욱 신이 났습니다. 더 큰 소음을 내며 위협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했어요. 김민준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다른 멤버들도 일제히 경적을 울리며 거리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 상황이 무서워서 더 안쪽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임신한 몸으로는 빠르게 움직이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폭주족들이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극도의 불안감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편의점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요즘 젊은이들이 참 걱정이라고 혀를 차셨지만 임신한 여성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자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대리운전 기사 할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될지 박철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그런 생활을 정리하셨고 지금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임신한 수진 씨가 공포에 떨며 배를 감싸는 모습을 보자 할아버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폭주족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김민준이 수아들에게 손짓을 하자 몇 명이 버스 정류장 쪽으로 바이크를 몰고 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겁에 질린 시민들의 반응을 보며 재미를 느끼는 것이었죠. 이제 형들이 임신부 좀 놀래켜줘. 얼마나 무서워하나 보자고. 김민준의 명령에 따라 3명의 폭주족이 수진 씨가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수진 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큰 소음을 냈어요. 수진 씨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지만 임신한 몸으로는 제대로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줌마, 왜 그렇게 무서워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폭주족 중 한 명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다른 2명은 키득거리며 수진 씨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는 무서워서 벤치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발, 저를 그냥 두세요. 아기가 있어요. 수진 씨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폭주족들은 더욱 신이 났어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임신부의 공포는 더 큰 재미거리였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차에서 내리셔서 천천히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지 모르게 위압감이 느껴지는 당당함이 있었거든요. 젊은 친구들, 임신한 분을 괴롭히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할아버지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폭주족 3명은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를 보며 비웃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영웅놀이 하러 오셨네. 할아버지, 집에 가서 손자나 봐주세요. 하지만 박철수 할아버지는 전혀 위축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셨죠. 그분의 눈빛이 점점 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분한테서 물러서라고 했는데 못 들었나요? 이번에는 목소리에 강한 압박감이 실려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폭주족들이 순간 주춤했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에게서 느껴지는 이 기이한 위압감은 뭘까요? 김민준이 이 상황을 보고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리더로서 체면이 섰거든요. 바이크를 타고 박철수 할아버지 앞까지 와서 엔진을 크게 뿜어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우리 놀이 방해하지 마시고 얼른 집에 가세요. 다치기 전에 말이에요. 김민준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수진 씨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제가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수진 씨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 무서운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주려는 분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는 수진 씨를 안심시키려고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이미 전투 준비가 완료된 707특임단 요원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이 말을 듣고 김민준과 폭주족들이 크게 웃어댔어요. 늙은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처리한다니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죠. 할아버지, 정말 웃기시네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는 이 동네에서 경찰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김민주는 부하들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폭주족들도 야유를 보내며 할아버지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신의 지갑에서 하나의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707특임단에서 받으신 명예 신분증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카드를 김민준에게 보여주시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친구, 나도 한때는 이런 일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야.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김민주는 그 카드가 뭔지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오히려 더 비웃기만 했죠.
그는 할아버지가 보여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박철수 할아버지가 어떤 방법으로 이 위험한 상황을 해결해 나가실지, 그리고 폭주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까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그런 생활을 정리하셨고 지금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임신한 수진 씨가 공포에 떨며 배를 감싸는 모습을 보자 할아버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폭주족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김민준이 수아들에게 손짓을 하자 몇 명이 버스 정류장 쪽으로 바이크를 몰고 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겁에 질린 시민들의 반응을 보며 재미를 느끼는 것이었죠. 이제 형들이 임신부 좀 놀래켜줘. 얼마나 무서워하나 보자고. 김민준의 명령에 따라 3명의 폭주족이 수진 씨가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수진 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큰 소음을 냈어요. 수진 씨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지만 임신한 몸으로는 제대로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줌마, 왜 그렇게 무서워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폭주족 중 한 명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다른 2명은 키득거리며 수진 씨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는 무서워서 벤치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발, 저를 그냥 두세요. 아기가 있어요. 수진 씨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폭주족들은 더욱 신이 났어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임신부의 공포는 더 큰 재미거리였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차에서 내리셔서 천천히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지 모르게 위압감이 느껴지는 당당함이 있었거든요. 젊은 친구들, 임신한 분을 괴롭히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할아버지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폭주족 3명은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를 보며 비웃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영웅놀이 하러 오셨네. 할아버지, 집에 가서 손자나 봐주세요. 하지만 박철수 할아버지는 전혀 위축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셨죠. 그분의 눈빛이 점점 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분한테서 물러서라고 했는데 못 들었나요? 이번에는 목소리에 강한 압박감이 실려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폭주족들이 순간 주춤했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에게서 느껴지는 이 기이한 위압감은 뭘까요? 김민준이 이 상황을 보고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리더로서 체면이 섰거든요. 바이크를 타고 박철수 할아버지 앞까지 와서 엔진을 크게 뿜어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우리 놀이 방해하지 마시고 얼른 집에 가세요. 다치기 전에 말이에요. 김민준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수진 씨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제가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수진 씨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 무서운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주려는 분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는 수진 씨를 안심시키려고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이미 전투 준비가 완료된 707특임단 요원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이 말을 듣고 김민준과 폭주족들이 크게 웃어댔어요. 늙은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처리한다니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죠. 할아버지, 정말 웃기시네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는 이 동네에서 경찰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김민준은 부하들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폭주족들도 야유를 보내며 할아버지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신의 지갑에서 하나의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707특임단에서 받으신 명예 신분증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카드를 김민준에게 보여주시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친구, 나도 한때는 이런 일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야.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김민주는 그 카드가 뭔지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오히려 더 비웃기만 했죠. 그는 할아버지가 보여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박철수 할아버지가 어떤 방법으로 이 위험한 상황을 해결해 나가실지, 그리고 폭주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까요? 김민주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크게 웃어댔어요. 그에게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허세를 부리는 것으로만 보였거든요. 후회? 우리가 후회한다고요? 할아버지 정말 웃기시네요. 형들, 이제 진짜로 가르쳐 드려야겠어요. 김민준의 신호와 함께 5명의 폭주족이 동시에 할아버지를 향해 바이크를 몰고 왔어요. 그들의 계획은 할아버지를 에워싸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계셨어요. 25년 전 707특임단에서 배운 전술적 사고가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는 한 번에 한 명씩 가장 위험한 상대부터 제거하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첫 번째 폭주족이 할아버지의 왼쪽에서 접근했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바이크가 바로 앞까지 왔을 때 옆으로 한 걸음 비키시며 동시에 오른손으로 운전자의 어깨를 정확하게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707특임단에서 배운 관절 기술로 한 번에 바이크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으악! 뭐야 이게! 첫 번째 폭주족은 땅에 떨어지며 비명을 질렸어요. 할아버지의 움직임이 너무나 정확하고 빨라서 저항할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폭주족이 동시에 뒤에서 접근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계셨죠. 할아버지는 몸을 낮춰 첫 번째 바이크를 피하시고 동시에 두 번째 바이크의 뒷바퀴를 발로 걷어차셨어요. 바이크는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세 번째 폭주족이 당황하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그의 앞으로 다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바이크의 핸들을 잡고 정확한 각도로 비틀어서 운전자를 안전하게 땅에 내려놓으셨습니다.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력화시키려는 것이었거든요. 김민준과 나머지 폭주족들은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평범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이 할아버지가 뭐야? 영화에서나 보던 액션을.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폭주족이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해왔거든요. 이번에는 정말로 할아버지를 다치게 할 생각으로 접근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셨어요. 25년 만에 진짜 실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어요. 양쪽에서 동시에 오는 바이크들 사이에서 할아버지는 정확한 타이밍을 재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할아버지는 높이 점프하시며 두 바이크 사이를 뛰어넘으셨습니다. 동시에 양손으로 두 운전자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눌러서 기절시키셨어요. 두 폭주족은 의식을 잃고 바이크와 함께 천천히 멈춰섰어요. 할아버지는 땅에 안전하게 착지하시고는 옷을 털며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이제 김민준과 그의 측근 몇 명만 남았어요. 그들은 할아버지를 보며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상대해온 것은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전문가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이런 일이. 도대체 할아버지가 누구세요? 김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할아버지가 보여준 카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김민준을 바라보시며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젊은 친구,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친구들을 데리고 조용히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임신한 분이나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하지만 김민준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신이 이 동네에서 왕처럼 행동해왔는데 늙은 할아버지에게 굴복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안 돼.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이 일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김민준은 마지막 수단으로 아버지의 권력을 언급했어요. 하지만 박철수 할아버지에게는 그런 협박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 순간 편의점에서 수진 씨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고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김민준은 이 상황에서 경찰이 오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경찰이 와도 소용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김성건설 회장이라고요. 시의원들하고도 다 아는 사이고 경찰서장하고도 골프 치는 사이예요. 김민준은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권력을 내세우며 협박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박철수 할아버지는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작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경찰이 와서 상황을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저도 할 말이 좀 있거든요. 할아버지의 여유로운 반응에 김민준은 더욱 당황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들으면 겁을 먹곤 했는데 이 할아버지는 오히려 더 자신 있어 보였거든요. 바로 그때 2대의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경찰관이 팀장으로서 앞에 나섰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고를 받고 왔는데. 최 경찰관은 주변에 넘어진 바이크들과 땅에 쓰러진 폭주족들을 보며 놀랐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서 계신 박철수 할아버지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김민준은 재빨리 경찰에게 다가가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경찰관님, 저 할아버지가 우리를 공격했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던 건데 갑자기 폭력을 휘둘렀다고요. 김민준은 이미 준비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상황을 뒤바꿔 놓는데 익숙했거든요. 저희는 피해자예요. 저 할아버지 때문에 친구들이 다쳤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김성건설 김 회장님이시고 시의원님들하고도. 하지만 박철수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최 경찰관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지갑에서 그 특별한 신분증을 꺼내셨습니다. 경찰관님,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 주세요. 최 경찰관이 할아버지가 건넨 신분증을 받아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707특임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박철수라는 이름은 경찰 내부에서도 전설로 여겨지는 인물이었어요. 이것은 박철수 교관님이세요? 최 경찰관의 목소리가 갑자기 정중해졌어요. 그는 젊은 시절 경찰 특공대 훈련을 받을 때 박철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707특임단의 전설적인 추격전 전문가라고 말이에요. 김민준은 경찰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보며 당황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할아버지에게 더 정중하게 대하고 있었거든요. 경찰관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우리를 때렸다고요.
하지만 최 경찰관은 김민준을 무시하고 박철수 할아버지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교관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경찰 특공대 훈련 받을 때 교관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철수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임신한 여성을 괴롭히던 폭주족들을 말렸더니 오히려 협박을 당했고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힘을 사용해서 상황을 정리했다고 말이에요. 교관님의 설명을 들은 최 경찰관은 주변에 있던 편의점 알바생과 다른 목격자들에게도 확인을 받았어요. 모든 증언이 할아버지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한편 수진 씨도 경찰에게 다가와서 상황을 증언해 주었어요. 경찰관님, 할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저 폭주족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김민주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더욱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권력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최 경찰관은 김민준과 폭주족들을 바라보며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민준 씨, 여러 번 폭주 행위로 경고를 받으셨죠? 이번에는 임신한 시민을 위협했다는 증언까지 있으니 더 이상 받으릴 수 없겠습니다. 김민주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평상시처럼 아버지의 권력으로 무마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상대가 707특임단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과연 김민준과 폭주족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그리고 박철수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최 경찰관은 김민준과 폭주족들을 연행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김민준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예요, 민준이요. 지금 큰일 났어요. 경찰한테 잡혀가게 생겼는데 아버지가 나서서 해결해 주세요. 김민주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전화를 끊고는 최 경찰관에게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곧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연락하실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게 될 거라고요. 김민주는 여전히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아버지의 힘으로 해결해 왔기 때문이었죠. 과연 김민준의 말처럼 되었어요. 10분 후 최 경찰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최 경찰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서장님.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최 경찰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히 위에서 압력이 들어온 것 같았거든요. 김민주는 이를 보고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때요? 이제 좀 알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박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하셨어요. 오히려 최 경찰관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최 경찰관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두 분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최 경찰관에게 무언가를 속삭여 주셨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김성건설 김 회장님께 직접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이름을 말씀드리시고요. 최 경찰관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박철수 할아버지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로 했어요. 그는 정보를 확인한 후 김성건설 회장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회장님이세요? 저는 강남경찰서 최 경찰관입니다. 회장님 아드님 건으로 연락드렸는데 박철수라는 분이 계시다고 전해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김 회장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박철수 선생님이 계시다고요? 혹시 707특임단 출신 박철수 선생님 말씀이신가요?
최 경찰관은 할아버지를 확인하고는 전화로 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자 김 회장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그렇다면 민준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박철수 선생님께 피해를 드린 건 아니죠? 김 회장의 태도 변화에 최 경찰관도 놀랐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아들을 감싸달라고 압력을 넣던 사람이 갑자기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김민주는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아버지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최 경찰관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김민준을 보는 눈빛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김민준 씨, 아버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일은 정정당당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박철수 선생님께 깊이 사과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김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에 자신을 무조건 감싸주던 아버지가 이번에는 오히려 자신을 포기한 것 같았거든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김민준과 폭주족들은 결국 경찰차에 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은 마지막까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철수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도대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가 왜 당신 이름만 들어도. 박철수 할아버지는 김민준을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젊은 친구,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야.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거든. 김민주는 경찰차에 타면서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도대체 이 할아버지가 누구이기에 자신의 아버지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걸까요? 수진 씨는 박철수 할아버지께 다가와서 깊게 인사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와 아기가 무사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수진 씨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아직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곧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경찰차들이 떠나고 거리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수진 씨를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려고 할 때 갑자기 고급 세단 한 대가 현장에 나타났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바로 김성건설의 김 회장이었어요. 그는 급하게 달려와서 박철수 할아버지 앞에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철수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선생님께 큰 민폐를 끼쳤습니다. 수진 씨는 이 상황을 보며 더욱 놀랐어요. 김성건설 회장이라면 이 지역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분이 할아버지께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거든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김 회장을 반가워하시며 일으켜 세우셨어요. 김 회장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 회장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기 그러니 제 사무실로 가시죠.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할아버지는 수진 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김 회장님, 먼저 이분을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려야 해요. 임신하신 분이거든요. 김 회장은 즉시 자신의 운전기사를 불러서 수진 씨를 최고급 차량으로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도록 했어요. 수진 씨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지만 할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건강하세요. 수진 씨가 떠난 후 김 회장은 박철수 할아버지와 함께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그곳에서 김 회장은 20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선생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일 말이에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때 인질로 잡혔던 건설회사 직원분이셨군요. 맞아요, 기억나네요. 김 회장은 감격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테러범들이 저를 인질로 잡고 건물 옥상에서 협상을 벌일 때 선생님께서 혼자서 그 위험한 곳에 들어와서 저를 구해주셨죠. 20년 전 젊은 김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작은 건설회사 때문에 조직 폭력배들에게 인질로 잡혔었어요. 당시 707특임단의 박철수 요원이 혼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구해냈던 거였죠.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마음을 다잡고 정직하게 사업을 해서 지금의 김성건설을 만들었어요.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입니다. 김 회장의 고백을 들은 할아버지는 잠시 옛 기억에 잠기셨어요. 그때가 자신의 마지막 작전이었거든요. 그 작전에서 동료 한 명을 잃었고 그 일로 인해 707특임단을 그만두게 되었죠. 선생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그날, 저는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조용히 사라지셔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이를 너무 과보호하며 키운 것이 제 잘못입니다. 선생님께 피해를 드린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김 회장의 진심을 느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김 회장님, 젊은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이 되려면 약한 사람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김 회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 정중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이든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20년 전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김 회장님이 정직하게 사업하시고 아드님을 올바르게 키워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것이 진짜 은혜를 갚는 일이니까요. 두 분의 재회는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었어요. 일주일 후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대리운전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김 회장으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선생님, 민준이가 선생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승낙하셨어요. 젊은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이틀 후 김 회장의 사무실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김민주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니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민주는 박철수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임신하신 분을 괴롭히고 선생님께 대들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김민주는 아버지로부터 박철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선생님께서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선생님께 제가 김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뉘우침이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김민준을 일으켜 세우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친구, 사람은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김민주는 더욱 감동했어요. 자신을 용서해주는 할아버지의 넓은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선생님, 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겠어요. 김민준의 다짐을 들은 김 회장도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 민준이가 앞으로 청소년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교통안전 캠페인에도 자원해서 나서겠다고 하더군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젊은이가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었거든요. 한편 수진 씨도 무사히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어요. 그녀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박철수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기의 이름도 박철수 할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지었다고 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박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대리운전을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동네에서 유명인이 되셨죠. 그날 밤에 일이 소문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할아버지께 더 편한 일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할아버지는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하셨어요. 나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면서 필요한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진짜 영웅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민주는 약속을 지켜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특히 교통안전교육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폭주족의 위험성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김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김민준이 임신부나 교통약자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과거에 자신이 괴롭혔던 그런 분들을 이제는 보호하고 도우는 일에 앞장서게 된 거죠. 어느 날 밤 박철수 할아버지가 대리운전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김민준을 만났어요. 김민준은 임신부를 부축해서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민준은 밝은 표정으로 할아버지께 인사드렸어요.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예전의 건방진 기운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젊은 친구,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보기 좋아요. 할아버지의 칭찬에 김민주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렇게 박철수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행동은 한 젊은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와 올바른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옳은 일을 실천하는 평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말이에요.